와령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29일 장 마감 이후고요. 우리 시장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0.46% 정도 하락, 그러니까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만 코스피가 좀 눌림이 좀 있었었고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다우가 조금 이제 눌림이 좀 있었잖아요. 눌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 델타 변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반영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이렇게 우리 시장 이렇게 눌리는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이 똑같이 델타 변이에 대한 흐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위험 자산 이 회피 심리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아시아 시장이 같이 밀리니까 결국은 그에 따라서 같이 우리도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여기서 한번 미리 반영을 어느 정도 선반영을 일정 정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뭐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 1% 가까운 또는 마이너스 0.7% 이상 이렇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나 받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정도의 흐름이었다. 결국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3,300포인트 일단 다시 내줬잖아요. 안착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보면 일단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60에서 3,270 정도 사이에 내일 이 저점 한번 찍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자꾸 2000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3260에서 327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찍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졌다. 이 자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21선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할 걸로 보고 있고 만약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더 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3230 정도까지도 밀릴 여지는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지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뭐 요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죠. 플러스 0.45%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 뭐를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 와 있잖아요. 사실 이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거 도전하러 가는 이번 주 도전하러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모습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 1조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내일도 이렇게 되면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 시장도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조금 둘 수 있습니다. 내일 뭐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내일은 하루 조금 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 지수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개별주나 실적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1조 3천억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 방향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의 확산세잖아요. 시장 전체에서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의 확산세가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 0.45%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요 부분이 조금 빨리 좀 풀려 나가야 조금은 매매하기가 좀 편해지는데 지금 쉽게 회복이 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죠.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더라고요. 요 날이었더라고요. 요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 못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 말씀대로 하셨으면 이거 털리셨겠죠.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못 왔고 요 자리 이탈을 해서 이렇게 해서 페이크성 움직임을 일주일 이상 보였습니다.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하셨으면 털렸을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페이크를 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요즘 많이 있기는 해요.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이 자리를 내주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지켜내면서 반등을 시켜서 결국은 이 자리를 지지를 했거든요.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이제 모습이 나온 거죠. 58,000원대까지 모습이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를 맞고 55,000원을 다시 한번 봤던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강하게 거래량 돌파,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내일 연속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내일 눌림 나올 수도 있어요. 눌림 나와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내일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한 58,500원 위 내일 저점이 58,5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후 조금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58,500원짜리를 이제 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 자리 지지 테스트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을 다시 봐야 되겠죠. 안착 이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이게 신고가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갈 수 있는 여력은 제법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조금 길게 보는 스윙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앞으로도 지금 6만 원이잖아요. 지금 6만 원이니까 6만 원으로 놓고 보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7만 원대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한 흐름 보일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대신 7만 원대쯤 오게 되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당시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 매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7만 원 정도까지는 보이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그렇게 수급 자체가 안 좋진 않았습니다. 이거 그렇게 안 좋은 수급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괜찮은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흐름을 바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일단 여기서 도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8,500원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지 하나 딱 그려주고 나면 그 다음날 요거 잡는 그림 하나 정도 나올 거고 그 뒤로 다시 또 신고가 행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만약에 58,5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조금 한동안 조금 더 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한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 일단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 패턴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점 조금씩이라도 올려주고 있고 고점도 지금 올라가서 오늘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박스권인데 요렇게 볼 수 있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지금 상향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거 몸통으로 돌파를 해서 좀 더 몸통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다음 주 요거 지지 테스트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지 테스트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안 만들고 좀 빠르게 가려고 한다면 몸통 고점과 몸통은 더 높여야 한다. 이번 주 여력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아따 월봉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이렇게 마감을 해도 다음 달 뭐 쉬어도 좋고 한 달 쉬어도 좋고 가도 좋은데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추가적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제가 여기까지 지금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7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 나올 수도 있고 다다음 달 나올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인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보통 목표가를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이잖아요. 이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7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지금 6만 원 살짝 언더인데 7만 원이면 이 정도 같으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 위에서 그냥 막 사요. 그리고 단기간 눌리는 거죠. 와, 저 자식이 또 헛소리 해가지고 괜히 또 물렸네. 이랬다가 결국 못 참고 손절, 그 뒤에 가죠. 위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매수 자리는 아니잖아요. 매수 자리는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였죠.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는 지점이 매수 자리였던 거고. 이게 사실 근데 얘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이렇게 달리면 이거 매수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매수 타이밍을 제 기준에서는 못 잡는 종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지지 테스트, 지지 확인 오늘 했어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 더 지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확인 없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뭐 매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뭐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매수하셨어야 되죠.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다면 저는 매수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 중이신 분들 이건 보유자 영역이지 지금 신규 매수 영역은 아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좀 빠지는 종목이죠. 잘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HLB입니다. 일단 오늘 33,000원 내줬고요. 직전 저점도 일단은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 자리 보겠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한번 하면서 페이크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뭔가 얘가 만약에 가려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만들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크랙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찍어 눌러놓고 다음날 물론 이건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찍어 눌러놓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의 지금 HLB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제법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눌릴 때마다 계속 더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비중을 자꾸 너무 높이시면 본인이 정말 괴롭고 힘들어지고 결국 나중에 못 버티는 사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중은 일정 정도 유지를 해놓고 얘가 확실히 올라서는 걸 보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내려오는 걸 보고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떨어지는 칼날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 자리 정도는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페이크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틀 3일 만에 올라왔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에서 계속 빌빌거리면 어떡할 겁니까? 자꾸 비중을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시장 얘기를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거 HLB만 보시고 시장 얘기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장을 보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분석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매일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시장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크게 여기에 이렇게 뭐 신경을 쓰기보다는 다른 종목 오히려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지름길이 몰빵입니다. 그 습관을 절대로 못 버립니다. 제가 이 인간들의 어떤 삶에서 100% 절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몰빵해서 성공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안에 이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거의 막 빚을 땡겨가지고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안 만드시려면 한 종목의 몰빵 비중 계속해서 높이는 거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비중은 얘가 밀려서 나중에 내가 도저히 안 돼, 잘라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아프죠. 당연히 아픈데 그것 때문에 내 계좌가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100% 없어요. 뭐 그렇다고 얘를 손절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절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몰빵해서 가는 그거 습관을 못 버립니다. 요번만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분산해서 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비중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비중을 조금 늘린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위로나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때 보시는 거지 그 전에는 자꾸 투입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또 하나 몇 차례 드렸는데 제가 다른 종목들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다른 종목들 설명드릴 때는 섹터 설명들을 한 번씩 드리죠. 근데 종목에 대해서 재료는 제가 1절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윤곽만 말씀을 드리지 절대 이런 식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을 죽이는 길이에요. 재료 오픈한다는 얘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저희 이제 VIP 방에 계신 분 중에 이제 질문을 한 분 하셔서 왜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급락을 했을까요? 당연한 거죠.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잖아요. 알려져 있는 재료고 그 전에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재료 노출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더 삽니까? 그렇게 해서 고점 잡는 분들이 나중에 정말 얘들이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올라봤다 했었을 때 본전이거나 아니면 진짜 남들 2배, 3배 먹었어야 했었을 때 나는 10%, 20% 먹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는 이런 상황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HLB도 그렇고요. 재료를 너무 다 오픈하면 못 갑니다. 재료를 오픈하면 개인들이 다 알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더 산다는 얘기잖아요. 못 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재료를 알고 있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심지어 요즘에 무료방, 그러니까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찌라시 형태로 돼 있는 얘기들 퍼나르는 거 지금 안 되잖아요. 그거 잘못하시게 되면 그 벌금 물잖아요. 지금 IP 추적 들어가서 올린 사람 관리자 다 먹잖아요. 올리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정말 이 종목으로 돈을 내가 벌고 싶으시면 뭐 꼭 HLB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의 재료를 오픈해서 절대 좋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 격언 중에 나한테까지 들어온 정보는 쓰레기다. 최신 정보지만 나한테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보로서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로서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뭐 어디 알고 계시는 뭐 특별하게 내가 빠르게 또 뭔가를 알게 됐어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공유해 가면서 막 이 퍼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일단 뭐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지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 의견이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어 지금 뭐 주가가 내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은 제가 그동안도 중간중간에 몇 차례 드렸잖아요. 근데도 어느 정도 좀 한동안 잠잠했던 것 같다가도 또 이렇게 재료나 정보 같은 것들이 루머 형태로 해가지고 너무 빨리 오픈이 되니까 사측에서 뭔가 대응하기 전에 다 오픈돼 버리니까 전혀 반응 안 되고 결국은 실망 매물만 자꾸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 자꾸 만들어서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